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성승환 기자 두 분과 함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00분을 훌쩍 넘은 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그 회견이 이루어졌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았고요. 또 2019년에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5월과 11월에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던 측면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갈증이 있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때 아마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사전에 어떤 정해졌던 짜여졌던 각본 없이 그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자를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했다는 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과 방역 그리고 사면을 포함한 정치 주제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따른 북미 남북 관계의 변화 이런 어떤 외교 안보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26명의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마 편하게 모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좋은 소통의 기회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 인사 말씀처럼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사면과 관련된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일단 적절한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런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법원이 상당히 이제 엄중한 이제 형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그 메시지에 담긴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기사들은 임기 내에 이제 그 사면을 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는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대전제로 건 것은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걸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승환 기자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에 대해서요? 예, 대통령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 광장에서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회복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광장에서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임받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또 섬세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어야 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정확히 그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롯이 대통령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맡겨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2시간 긴 시간이니까 많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궁금했던 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급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네.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 네. 그런 시기의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왜 대통령이 국민께서 답답하시는 그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셨지만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런 것을 정치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요구를 받으셨지만 그런 것이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된 그런 제도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이해를 국민의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예. 예. 부동산 문제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데 뭐 신년사 때와 비슷하게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개요는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제 그 사과 의사를 밝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저금리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그 자본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기도 했고 특히나 지난해에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라는 통계를 말씀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년에 없던 그런 세대수 증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갑자기 수요가 늘었고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 종합적인 대책을 병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충적인 개요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 시내의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단축하는 이런 공공재 개발 그리고 역세권의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를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시장의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언론 분석을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성승환 기자님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예. 하나 앞에 대통령이 전제를 한 것이 뭐냐면 과거 정부에 비해 우리도 공급량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공급을 하지 않다가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라 공급의 확대와 그다음에 투기 수요 규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써온 것이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아도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공급도 많이 늘렸습니다. 다만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 구성 현상, 61만 세대가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주는데 예. 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어떤 책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변창흠 장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은 뭐 여전히 확대하는 건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새로운 세대 구성에 어떻게 맞춤형으로 잘 할 거냐라고 하는 뭐 그런 대책도 함께 들어갈 것이고 또 저는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어떤 공공 부분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신규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원을 4년 내내 했었고 또 민주당의 부동산 TF, 국회 TF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자세히 좀 아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균형 있게 공급과 규제를 균형 있게 잘 하실 것으로 뭐 그렇게 기대가 되고 실제로 변창흠 장관의 그런 정책, 예정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보다 좀 추가로 질문이 나왔던 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던 노인분 29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그 전체적인 얘기로는 이제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된다.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그리고 그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시에는 정부가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된다라고 했고 또 특히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돼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완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2차 접종 대상자들 그리고 접종 누락 분들 이런 분들까지 4분기 하게 되면은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히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특히나 이제 백신이 이제 2월쯤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코박스 물량이 더 먼저 올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먼저 오면은 시기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보편적인 지급이냐 선별적인 지급이냐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상황에 맞춰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면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편과 선별 지급이라는 이 두 문제는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취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기는 2021년도 예산이 지금 막 집행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이런 시점에 벌써 추경과 뭐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 따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선별 지급은 대통령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가 큰 업종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예. 맞지 않고요. 뭐 그렇게 구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 아직은 시기가 그런 저런 상황들을 볼 때 좀 이르지 않냐라고 예.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방역의 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어떤 피해의 규모가 정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이르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2시간 동안 진행된 그 기자회견인데요. 그 위원장님이 기억 남는 질문과 대답 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앞에 이야기한 거 빼고 예. 외교안보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 외교 방향도 또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면 지금부터 적어도 아마 5, 6개월 정도는 사실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대통령도 그걸 예상하시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미국의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됐던 큰 원칙들 이런 것들 위에서 다시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상원 이번 시절에도 그 외교위원장을 했었고요. 근데 부통령 시절에도 다시 외교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전문가라고 표현하시면서 기대를 네. 드러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좀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뭐 대통령을 위해서 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위기적 요소도 있지만 그렇게 기회적 요소가 충분히 함께 있다. 그 기회적 요소를 그 어떤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두 분과 계속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성승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